한 고깃집에서 사장인 언니를 따라서 여동생이 이를 돕습니다. 동네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난 곳인데요. 하지만 고깃집은 문을 닫았고 자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. 그리고 몇 달 뒤 여동생이 공항에 나타나는데요. 경찰이 즉시 체포에 나섭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의좋은 자매입니다. 자, 6년 전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6년 전이니까 2018년이죠. 충북 증평이었고요.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계속해서 미뤄져서 그리고 찾아가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같이 이제 문을 강제로 열었던 겁니다. 내부에서는 40대 여성이 4살 된 딸과 함께 숨져서 그리고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그렇게 발견이 됐는데 집안에서 극약 15봉지가 발견이 됐어요. 그리고 부검 결과 사인도 이 약물 중독으로 나타났고 유서도 있었습니다. 혼자 사는 게 힘들다. 그리고 동생 부탁한다. 그래서 뭐 경찰에서 보기에는 이 여성이 넉 달 전에 먼저 4살 된 딸을 해치고 그리고 스스로 이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된다.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됐다. 당시에 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. 자,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. 잘 나가는 고깃집 사장님이었어요, 이 사람이. 네, 대학가 앞에는 고깃집이었는데 매출도 괜찮은 편이었고요. 과거에는 유명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. 또 여성은 자동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 보증금만 1억이 넘었습니다. 빚도 있긴 했지만 자산을 처분하면 모두 갚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하고요.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여겨졌는데 사실과 좀 달랐던 거죠. 그래서 경찰은 숨진 여성의 금융거래 등을 더 깊숙하게 들여다봤습니다. 이 과정에서 여성이 지난 1월에 본인 차량을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잠깐만, 지난해 12월 죽었는데 이듬해 1월 달에 차를 판다고요? 죽은 사람이? 이게 문제인 거죠. 숨진 여성이 차를 팔 수는 없죠. 차를 판 사람은 여성의 여동생입니다. 유서에 동생 부탁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사람이 차를 팔았고요. 이 언니가 아프다고 할 때 본인이 대신 차를 받았는데 언니의 뭐 인감 증명, 신분증, 위임증 갖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거를 통해서 매매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1,000만 원 정도 팔아먹고 나중에 담보 풀어달라고 했는데 잠수를 타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던 걸로 보이고 이후에 차값을 갈아채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. 언니가 죽은 걸 어떻게 알고 차를 팔아요, 동생이? 사실은 이제 이 언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에서 머물던 그 정 씨 같은 경우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갖다 하니까 바로 4월 18일 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고요. 현장에서 체포당했습니다.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갖다가 그 자백을 하게 됩니다. 지난해 이제 11월 말쯤에 그 언니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갔더니 이미 조카가 숨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2시간 뒤에 자수할 테니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해서 집을 나왔는데 그리고 12월 4일 날 다시 집을 찾아가 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. 이게 참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. 왜? 네. 자기 그 조카가 사망한 것을 봤잖아요. 예. 근데 그것도 며칠 뒤에 가봤다?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갖다가 하기는커녕 오히려 언니의 신용카드라든가 휴대전화 등이든 가방을 훔쳐서 달아났고요. 아이고야. 그리고 3일 뒤에 마카오로 출국을 해버렸는데 그럼 왜 신고를 안 했냐 그랬더니 언니와 조카가 죽은 줄 알았지만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.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남자 관계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금전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는 사람이 죽은 언니 가방을 훔쳐서 차를 판다고요? 네, 이게 여동생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요.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인감 도장이 든 언니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동생의 수상한 행적들이 계속 드러나는데요. 한 방송에 따르면 정 씨는 언니가 사망하기 전에 고깃집 건물주에게 나만 믿으라면서 언니는 아파서 못 다닌다.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또 언니가 사망한 후인 2, 3월쯤에는 고깃집 직원들에게 언니인 척하고 20만 원만 빌려달라 이런 연락도 했습니다. 이후 정 씨는 필리핀과 마카오, 인도네시아, 모로코 등을 돌아다녔고요. 해외에서 약 3천만 원을 탕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여동생 정 씨가 모로코 남자와 다니면서 돈을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언니와 조카의 사망, 이
정 씨의 어떤 그 관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근데 또 경찰은 아니 그냥 처음부터 이제 자살이 맞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. 여기 경찰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. 언니하고 이 정 씨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. 고깃집에서 일도 했었고요. 이 정 씨의 SNS에 언니 조카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숨진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았지만 남편이 그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자기를 돌봐주던 어머니마저도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정에 불행한 일이 계속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봐서 사건은 특별히 더 이 동생에 대해서 진행하지는 않고요. 그냥 사기하고 사문서 위조로만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인 처벌에서 그쳤습니다. 자, 징역 1년이면은 뭐 한참 전에 사회로 다시 나왔어요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겠네요, 그 여동생.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상황에 대해서 회피를 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집착을 하는,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뭐 죽은 언니에게 남편, 자기 부모, 자식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주로 다니는 데가 마카오라든가 필리핀이 카지노로 유명한 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도박이라든가 남자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어쨌건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